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11장 교류 전력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교류 회로에서의 이제 전력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순시 전력하고 평균 전력, 평균 전력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저항성 전력하고 뒤에 이제 뭐 무효 전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무효 전력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순시 전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순시 전력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임의의 시점에서의 전력을 이제 순시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전력은 이제 어떤 소자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뜻하면서 V 곱하기 I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순시 전력은 기호로는 이제 파워의 P를 따서 소문자 P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PT는 VT 곱하기 IT와 같은 형태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임의의 소자로 구성된 회로에 이제 정연파가 인가될 때 소비되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순시 전력을 한번 구해 보면은 정연파 전압인 경우에 이제 VT는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폭하고 진폭과 주파수와 이제 위상을 갖는 이러한 정연파 전압의 형태로 놓을 수가 있을 거고요. 정연파 전류도 마찬가지로 진폭하고 주파수하고 위상을 갖는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와 같은 형태로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순시 전력을 구할 때는 V하고 I를 곱한다 그랬으니까 요 두 개의 식을 곱하게 되면은 진폭은 진폭끼리 곱하니까 VM 곱하기 IM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와 같은 형태로 이제 순시 전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다시 써드리면은 좀 전에 PT는 V 곱하기 I라 그랬으니까 VM의 IM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와 같은 형태로 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의 형태죠. 그래서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삼각함수 공식에 대해서 뭐 다 배우셨을 테지만은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코사인 A 마이너스 B 더하기 코사인 A 더하기 B와 같은 형태로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전에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 같은 형태로 바꿔서 써보면은 2분의 1의 Vm 곱하기 Im의 코사인 요 A에서 요 앞에 부분이 A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이 B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주게 되면은 오메가 T는 없어지고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와 같은 텀만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코사인 A 더하기 B니까 2분의 1 곱하기 VM 곱하기 IM의 코사인 이 두 개를 더하면은 2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플러스 세타 I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시 전력을 구해보면은 다음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식에서 이제 그 첫 번째 항은 요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t에 관한 함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상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시불변 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항에서는 오메가 2배의 오메가 T에서 이제 T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러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전압 또는 전류 각주파수의 2오메가인 정연파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시 전력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어떠한 주기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값이 계속 변하는 그러한 전력값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시 전력은 시간에 따라서 값이 계속 변하는 그러한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 그림,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493페이지에 그림 11.2를 같이 보면서 이 내용을 설명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좀 전에 그림에서 PT가 이제 플러스일 때는 이제 전력이 전원으로부터 공급되어서 회로에서 소비되는 것을 이제 뜻하고요. 그리고 전력이 이제 마이너스일 때 PT의 그래프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전력이 전원에 의해서 흡수되는, 그러니까 전력이 회로에서 전원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회로에 이제 저장 소자, 뭐 캐패시터나 인덕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캐패시터나 인덕터가 하는 역할은 때에 따라서는 이제 충전을 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이제 방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저장 소자가 하는 역할은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전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전력이 이제 공급이 될 때, 그러니까 PT가 플러스일 때는 전력이 전원으로부터 공급되어서 회로에서 소비된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저장 소자가 충전하는 구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 순시 전력이 마이너스일 때는 전력이 거꾸로 이제 전원에 의해서 흡수된다 그랬는데, 이때는 이 저장 소자들이 충전해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순시 전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에서 이 값을 측정하게 되면은 값이 계속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확한 전력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뒤에 이제 평균 전력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전력값을 뜻하기 때문에 보통 뭐 여러분들 뭐 전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화장실 전구가 나가가지고 전구를 갈아 끼웠는데, 전구에 보면은 뭐 전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요. 뭐 20와트로 뭐 20와트 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20와트의 전력을 소비하는 그러한 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전력을 보통 평균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표기를 할 때는 이 순시 전력보다는 평균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평균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평균 전력이라는 것은 한 주기 동안의 순시 전력의 평균을 평균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순시 전력을 아까 소문자 P로 썼었죠. 그리고 이 순시 전력을 한 주기 동안, 그러니까 0부터 T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주기 T로 나눠주면은 평균 전력 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은 기호로는 대문자 P를 사용을 하고요. 소문자 P는 순시 전력이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순시 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 영역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반면에 평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영역에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보통 다음 같은 식을 가지고 평균 전력을 구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뒤에 요 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평균 전력을 이제 시간 영역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자, 시간 영역에서 그 평균 전력을 계산을 할 때는 순시 전력을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한 다음에 주기 t로 나눠주면은 평균 전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근데 PT는 어떻게 되냐면은, PT는 좀 전에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PT는 원래 VT하고 IT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V는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정연파 전압이니까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와 같은 형태로 놓을 수 있다 그랬었고요. 여기 IT를 곱하면은 IT는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니까 뭐 다음 같이 곱해 주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코사인 A 곱하기 코사인 B의 형태니까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VM 곱하기 IM, 그리고 코사인 A-B를 하면은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만 남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VM 곱하기 IM의 코사인 A 더하기 B니까 2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더하기 세타 I와 같은 형태로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결국은 이제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따로 적분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2분의 1의 VM 곱하기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를 이제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한 다음에 주기 T로 나눠주는 거고요. 두 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VM IM의 코사인 2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더하기 세타 I를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한 다음에 주기 T로 나눠주면은 평균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항을 먼저 보면은 얘는 전부 다 뭐라 그랬죠? 아까 상수라 그랬었죠? T에 관한 항이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이 T에 관한 적분에서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 VM의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를 지금 바깥으로 뺐고, 결국은 적분은 1만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항에서는 2분의 1 VM의 IM은 상수고, 뒤쪽은 코사인 2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 더하기 세타 I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코사인 함수죠. 정연파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정연파 함수를 0부터 t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코사인 함수를 만약에 0부터 t까지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이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의 면적이 같죠? 그래서 이 플러스 부분의 값하고 마이너스 부분의 값이 같으니까 얘를 적분을 하면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함수도 그렇고 사인 함수도 그렇고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면은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의 면적이 같기 때문에 항상 0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세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위상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니까 이 적분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부분하고 플러스 부분의 면적이 같기 때문에 이
적분값은 항상 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상하고 상관없이 한 주기 동안 또는 뭐 두 주기 동안 뭐 세 주기 동안 이런 식으로 그 주기 간격으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정연파 함수들은 모두 다 적분값이 0이 나온다는 거 항상 유념해 두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은 1은 이제 적분을 한 다음에 t 대신에 0하고 t의 값을 대입을 해보면은 이 적분값은 결국은 t가 나올 거고 앞에 t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결국은 전체가 1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이 첫 번째 항의 이 상수 부분만 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vm 곱하기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자, vm은 뭐였었냐면은 전압의 진폭이었었고요. im은 전류의 진폭이었었죠. 그리고 세타 v는 전압의 위상이고 세타 i는 전류의 위상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을 만약에 시간 영역에서 계산을 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Vm, Im,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만약에 평균 전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VT가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V라고 했었고요. IT는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I라 그랬으니까 전압 V의 페이저 값은 Vm의 세타 V로 놓을 수가 있을 거고요. 전류 I의 페이저 값은 IM의 세타 i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페이저 v 곱하기 페이저 i의 컨주게이트. i의 컨주게이트는 이 위상만 반대 부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두 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취해주게 되면은 2분의 1의 진폭은 진폭끼리 곱하고요. 그리고 곱하기니까 위상은 서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와 같은 형태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9장에서 극좌표를 그 상가함수의 형태로 바꿔서 표기를 해보면은 자, 만약에 R의 세타 같은 경우에는 2의 j 의 세타 R의 2의 J의 세타와 같은 지수함수의 형태로도 쓸 수가 있다 그랬었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형태로 쓰면은 R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J의 사인 세타와 같은 형태로도 놓을 수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극좌표 형태를 다음같이 삼각함수의 형태로 한번 바꿔서 써보면은 자, 극좌표 형태를 삼각함수 형태로 바꿔서 써보면은 진폭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위상만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와 같은 형태로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진폭은 그대로 쓰고 위상만 코사인 요 위상 값을 그대로 쓰면 되죠.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더하기 j 사인의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와 같은 형태로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우리가 좀 전에 평균 전력을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Vm Im의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페이저 영역에서 만약에 그 주파수 영역에서 평균 전력을 구해도 이거랑 이제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요 값이 나오려면은 좀 전에 구했던 2분의 1 곱하기 v 곱하기 i의 컨주게이트 중에서 실수 부분만 따오면은
요 우측에 있는 식하고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2분의 1 곱하기 페이저 V 곱하기 페이저 I의 컨주게이트에서의 실수 부분, 리얼 부분만 딴 게 결국은 평균 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부하하고 리액티브 부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좀 전에 평균 전력이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랬었는데, 위식에서 만약에 그 전압의 위상하고 전류의 위상이 서로 같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코사인 0도가 되죠. 코사인 0도면은 얼마죠? 코사인 0이면은 1이니까 결국은 이때는 2분의 1 곱하기 Vm 곱하기 Im의 값만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이제 두 개가 같냐면은 전압의 위상하고 전류의 위상이 이제 같을 때,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이 같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회로가 이제 저항 회로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회로가 순수한 저항 회로로 이루어져 있을 때, 또는 부하 저항이 저항 부하가 이제 R인 경우, 부하 쪽에 이제 저항만 달려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력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가 플러스 90도 또는 마이너스 90도인 경우에는 이때는 순수 리액티브 회로, 순수 리액티브 회로라는 것은 이제 그 캐패시터 또는 인덕터, 캐패시터나 인덕터로만 이루어져 있는 회로인 경우에는 요 전압의 위상하고 전류의 위상을 빼주게 되면은 그 차를 구해 보면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90도가 나오게 되면은 뭐 코사인은 코사인 90도나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나 같은 값을 갖죠. 코사인 함수는 이제 우함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90도나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는 이제 같은 값을 갖는데, 이 값은 둘 다 모두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 리액티브 회로, 그러니까 캐패시터나 인덕터로만 이루어져 있는 회로에서의 평균 전력을 구해보면은, 평균 전력은 2분의 1 곱하기 Vm 곱하기 Im의 코사인 90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 저항 부하인 경우는 이제 모든 시간에서 이제 전력을 소비를 하고요. 그리고 리액티브 부하, 그러니까 부하단이 그 인덕터나 캐패시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때 이 리액티브 부하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항상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 1번하고 4번은 잠깐 쉬었다가 3교시에 마저 이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죠.